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지금 긴 줄 알았던 연휴가 이제 오늘이 또 마지막 날입니다.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오늘 휴장을 하고 있고 한국도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개장을 해서 지금 상해 증시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뭐 낮 시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 지수도 강보합권 0.03%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상해 종합은 아까 1.03% 오르고 있더니 지금은 1.05% 오르고 있고 홍콩 항생은 약보합인데 0.02% 하락하는 거라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보합권에서 상해 종합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개장을 했다면은 우리 증시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문제는 내일이고 이제 요번 주 돌아오는 주인데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 항상 이제 둘째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 3, 6, 9, 12월에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 껴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달에 둘째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증시는요. 23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아마 관심이 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정책을 좀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하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위원회는 동결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금 시장에 불편한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5월 미국에 이제 FOMC가 지나갔고 또 미국 증시는 아주 뭐 완연하게 진짜 확실하게 반등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엔비디아도 이틀 연속 한 3.5% 정도 올라가지고 한 7% 가까이 이틀 만에 올랐고 테슬라는 좀 그냥저냥 바닥에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이제 눌렸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가 금요일 날 빠지고 나서도 미국 증시는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 토요일 아침까지 열렸던 미국 금요일 장에서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나스닥도 2% 올랐고요. 뭐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제 내일 7일 장이 한국 증시는 아마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고요. 아마 최근에 조금 눌렸던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좀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내일 아침 흐름 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긴 연휴. 어제 어린이날에는 뭐 저도 뭐 정신없이 바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저녁 때 지금 코스닥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 종목들 중에 실적 기대주 하고 겹친 종목 그리고 지금 딱 차트상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어제 추려보니까 코스피 3종목에 코스닥이 9종목이 검색이 아니라 뭐 제가 찾아본 거죠. 이 차트까지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12종목을 올려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 한 4-5종목 정도를 쫙 지금 담아놓고 내일 아침에 한번 담아볼까 매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실적이 탄탄하게 이제 받쳐주는 상태에서 또 최근에 주가의 뭐 하락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딱 저점의 지지라인 부분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 그러면 뭐 장기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왜냐면 결국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것은 특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업종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그런 상대적인 뭐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4, 5년 이상 뭐 끌고 온 그런 회사들, 지금 그때 올려드린 종목 중에 또 한 10종목 정도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종목들이 단기적인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마침 딱 바닥에 내려와 있고, 그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또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이제 바로 밑에 지금 현재 주가 부근에서 지켜주고 있는 뭐 그런 상태.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를 할 만하죠. 이제 싸져 있는 구간에 더 빠지기 어려운 자리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종목들을 추려드렸고요. 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 뭐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막 나눴습니다. 말씀을 이것저것 제 의견도 좀 붙여서 드리고 그랬고요. 자, 이제 오늘 뭐 연휴니까 궁금한 종목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종목들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을 별로 뭐 해주시지 않으셔서 일반 이제 구독자들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4종목을, 이게 4종목이 넘어가면은 시간도 길어지고 좀 짧게 뭐 한 4종목 정도, 4, 5종목 정도를 좀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해보니까 4종목이 좋더라고요. 3종목은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고 5종목 이상 넘어가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막 어떤 때는 이 녹음을 하다 보면 방송 말미에 목이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종목을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셀트리온도 오늘 신청을 해주셨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그 다음에 대성 파인텍, 이렇게 4종목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4종목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그 종목들을 하나씩 좀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화학 회사인데, 뭘 하는 회사냐 하면 정밀 화학을 하기도 하고 또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 부문.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의 원료, 황화 리튬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에 공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이 종목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실적을 추정하기에 인적 분할을 한 회사다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어땠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번 2023년도 결산 실적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매출액이 1175억 원에 영업 손실이 났죠. 61억 원이 영업 손실이 난 상황.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손실 폭이 줄었는지 매출이 늘었는지 영업이익이 뭐 늘 건지 어쩐지를 알기 어려운,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게 이제 이 종목의 단점, 최대 단점이라고 봅니다. 자, 2차 전지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업황이 너무 안 좋죠.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은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 수익성이 나빠지면 이런 그 원료 만드는 회사들은 재고가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익이 좋냐 나쁘냐를 숫자 가지고 실적 가지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영업 적자가 61억 원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2차 전지 양극재 회사가 적자를 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아마도 사업을 준비할 때는 2차 전지 그 양극재가 굉장히 좋을 때 준비를 해서 인적 분할을 했을 텐데,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고 전방 산업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여러 가지 그 ESS 같은 이제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 수요가 막 폭발을 해야만 이런 업체들도 잘 될 텐데, 지금은 전기차도 안 팔리고 테슬라가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가 지금 업황이 상당히 안 좋고 사상 최악이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현재 딱 놓고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상태라는 거. 자, 밑에 재고 재산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556억 뭐 6천 얼마 한 대충 557억 원 정도의 재고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전체 자산이 2,179억 원인데 그 중에 재고가 557억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 4분의 1 넘는 40%까지 40% 정도 되네요. 7, 8%가 재고 자산이라는 거는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게 근데 이제 다음 분기에 이게 주느냐 더 늘어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결산상으로는 그렇고요. 이번 1분기 보고서가 이제 다음 주까지는 다 나와야 되는데 그 1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재고 자산부터 한번 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재고 자산을 먼저 볼 것 같습니다. 딱 나오자마자 볼 것 같고요. 5월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16일까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1분기 실적 보고서의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이제 지금 영업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황화 리튬 전고체 전지 원료를 판매해서 영업 활동으로 해서 얻은 돈이 회사에 들어왔느냐, 뭐 어떻게 됐느냐 이건데 지금 120억 원 정도의 현금 유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 활동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건지 뭐 전부 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렇게 비교가 안 되니까 그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120억 정도가 영업 적자가 161억 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활동으로는 돈을 벌었다. 제대로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재고가 쌓여도 일단 영업 활동으로 뭐 매출 채권 이런 외상이 아니라 현금이 일단 120억이 들어왔다는 거죠. 작년에. 자, 투자도 192억 원이 투자 활동으로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주로 했나를 밑에 보니까 공동기업 투자 자산의 취득, 유형 자산의 취득. 지금 보면은 전체 194억 원, 192억 원 정도의 현금 유출 중에 투자 활동으로 현금 유출 나간 게 194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 가운데 158억 원 정도가 유형 자산과 뭐 투자 자산을 사고 이런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전고체 양극재 중에 전고체 전지를 만드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영업 활동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만 놓고 볼 때는 회사가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영업 적자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재무 활동을 보면 외부에서 52억 7,900만 원, 52억 8천만 원 정도가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것에 보니까 어떤 걸로 들어왔나 보니까 153억 원이 단기 차입금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자가 붙으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 153억 원을 긴급 수혈해서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도 돈을 벌었지만 모자라서 외부에서 단기 1년 안에 갚아야 한 차입금을 급히 끌어들여서 투자 활동에 썼다. 이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벌이는 그렇게 녹록지 않고 급한 돈을 외부에서 단기 차입금을 이제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주식 분할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거래가 정지됐었고 5월 2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새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을 했던 결정 이유는 5대1로 했네요. 맨 위에 보면 5대1로 했는데 유통 주식 수를 확대한다. 유통 주식 수를 늘린다는 것은 거래를 활발하게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수급을 보니까 5월 2일 날 거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재개가 됐죠. 6일간 6거래일 동안 멈춰다가 33만 9,500원에서 재상장한 이후 이틀 동안 5만 5,600원까지 12,300원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거래량 보시면은 지난번 이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 되기 전에 뭐
적게는 7만 주, 6만 9천 주 정도에서 많게는 16만, 21만 주 정도 제일 많이 터졌을 때 22만 주 가까이 거래됐던 것이 지금 132만 주, 91만 주 하면서 거래가 늘어났죠. 일단 거래가 늘어났는데 이 거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하는 데에 사용된 그런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4월 17, 18, 19, 22일에 주식 분할, 주가가 싸지면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29만 원대에서 34만 원 가까이까지 이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외국인 기관이 털어내고 있는 중이죠. 외국인은 18만 8천 주, 기관들은 6만 4천 주 정도를 이틀 만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5만 5,600원이라는 이 주가가 어느 정도인 건지를 봐야겠죠. 어디까지 빠질까? 지금 일봉 차트를 쭉 펼쳐 놓으면 이제 5만 4,200원의 매물대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거의 비슷한 4월 초의 저점 자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5만 4천, 뭐 대충 5만 4천 원이라고 잡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틀 동안에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5만 4천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5만 4천 원 부근에서 더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리입니다만, 또 하나는 61선, 초록색 61선을 크게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에 121선이 이제 회색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 하락세가 더 이어진다면 이 121선이 올라오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 하락이 추가로 더 이어지는, 그래서 만나는 부분에 대략 5만 원 정도, 앞숫자가 5만 원대가 깨지냐 4만 원대로 내려가느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5만 원, 뭐 6만 원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 5만 4천 원대 지지가 나오면 곧바로 반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5만 원 정도에서 저점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해야 되고, 이 정도면 121선이 올라와서 5만 원 정도에서 만난다면, 저는 5만 원 정도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야말로 다시 장기 투자 보면서 가져갈 만하다. 5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최소 6만 원 이상까지 수익을 뭐 한 2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우리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투자도 뭐 예전에는 했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면 2차전지 양극 소재 주요 원료인 황산 코발트와 대표적인 백색 안료인 이산화 티타늄을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다. 양극재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모 화학도 역시 2차전지 양극재와 같이 맞물려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적을 보면 이제 2022년 지난번에 7,181억 원, 2년 전 2021년도에 5,126억에서 7,181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7,989억, 거의 8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 414억 원, 2022년에 영업 흑자를 냈고 21년에는 304억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는 30억 원 흑자에 그쳤습니다. 10분의 1도 안 났죠. 이익이 나긴 났는데, 매출액이 8천억을 냈는데 영업이익이 30억이면 영업이익률이 1%, 0.3%, 0.3%대, 그죠?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았던 한 해를 보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재무 상태표를 찾아서 재고 자산을 확인했더니 작년에 1,100억 원에서 올해 2,122억 원으로 아니죠. 2배까지는 안 되는군요. 아슬아슬하게 2배 가까이 재고가 늘었다는 거.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데 팔리지 않고 재고가 늘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런 지금 최근에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아까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 업황이 저조한 그런 종목들은 재고와 뭐 이런 매출 채권과, 이런 매출 채권은 이제 외상인데
사실 우리가 매출 채권,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게 늘면요, 매출 채권도 같이 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카드 결제 이번 달에 했지만 실제로 돈은 다음 달에 들어오면 이거 매출 채권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인 건데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만약에 매출 채권만 는다면 회사에는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재고가 크게 지금처럼 2배 이렇게 쌓여버리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그래도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었는데 코스모 화학은 영업 활동으로 2021년에 303억 원을 벌었는데 22년에는 15억 정도를 적자를 영업 활동으로 냈죠. 그랬는데 작년에는 449억, 450억 정도의 영업 활동 현금 유출이 일어난 겁니다. 영업으로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고 뭐 원가 뭐 등등을 계산했을 때 적자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금 흐름이 딱 꼬였다는 것은 회사의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수급을 보면 한 달 전에 3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뭐 29,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좀 반등이 나와서 31,000 얼마까지 갔는데 자, 최근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그나마 외국인들은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기관은 계속 매도하다가 이제 매수로 좀 바뀌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3만 원대 초반 정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어떤 자리가 있어 보이죠. 그 자리를 찾아보니까 일봉을 보니까 2월 초에 1월 말 2월 초에 저점 그다음에 2022년 9월에 고점 부근에 29,000원 정도가 아래쪽에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고점 부근에는 작년 뭐 10월, 그다음에 11, 12월, 그다음에 2월, 3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들이 다 이제 35,000에서 4만 사이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한 칸이 쫙 이어지고 그 매물대의 저점이 28,000원, 고점이 3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29,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딱 찍고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28,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데 주봉을 확인하면 이렇게 120주 선에서 2024년 들어서 계속 저점을 확인하고 있더라. 지금 3주 연속으로 120주 선을 코스모 화학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금 120주 선을 보면 정확히 31,250원, 31,250원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저점이 31,300원이고 종가가 31,750원이죠. 그러면은 완전히 뭐 120주 선 따라서 일주일 내내 움직인다는 거니까요. 코스모 화학은 지금 거의 저점 부근이라는 거.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다면 120주 선을 지켜준다면 코스모 화학을 그냥 장기로 보고 뭐 매수 시작해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갖고 계시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시다면 지금은 팔 필요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을 제가 셀트리온을 먼저 올려놨군요. 대성파 하이텍을 먼저 보여드릴까 했는데 셀트리온을 먼저 이제 여기다 걸어놨습니다. 자,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 보면 셀트리온 뭐 사업 내용을 보지 말고 먼저 실적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실적이 아까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하고 사실 유사합니다.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서 매출은 그냥 계속 발생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그런 이 매출, 영업 이런 것들의 질이 실적의 질이 뚝 떨어진 한 해. 그래서 주가가 지금 눌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매출액도 23%, 뭐 4조 원 돌파를 할 걸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으로 어마어마한 완전 뭐 실적의 점프업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후년은 거의 영업이익이 2조 원에 가까운.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영업이익률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5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2조 원이면 영업이익률은 40%인 거예요.
40%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뭐 반도체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거의 뭐 탑 클래스 몇 종목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한다. 내년부터. 그러면 뭐 방향은 선명하죠. 지금 2024년 최악의 실적 구간을 지금 이미 지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로 가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하반기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당연히 주가가 먼저 튀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질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셀트리온의 분기 실적을 보면 이게 선명해집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7%의 어닝 쇼크, 최악의 어닝이 나왔습니다. 이 완전 뭐 엄청난 실적 쇼크를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2분기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65%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시 어닝 쇼크가 나오겠지만, 지금 2분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지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3분기입니다. 매출액이 3분기 때 9,200억대로 크게 늘고 영업이익이 2,400억대로 점프합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안 좋지만 마이너스 8.9% 정도로 딱 그러니까 이 성장세 꺾이는 지점이 확 풀립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게 확연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나쁘지만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3분기 때는 이제 드디어 좋아지는구나. 뭐 좋아지는 폭이 눈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이게 나오니까 아마 1분기 실적 지나가고 4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겁니다. 왜냐? 작년 4분기 때 어닝 쇼크가 나왔었거든요. 어닝 쇼크의 시작. 4개 분기 만에. 그럼 작년에 184억 영업이익이 3분기 때 2,437에서 방향성이 더 위로 올라간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2,400억 그냥 유지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뭐 1000%가 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로? 그러면 4분기에 대비한 4분기를 뭐 대략 3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치면, 지금 제가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리스트를 쫙 뽑아갖고 회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자, 거기에 이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4분기에 대비한, 그러니까 2분기가 거의 지나갈 무렵, 제가 이제 이 리스트를 4분기 실적 리스트를 또 뭐 6월 뭐 언제쯤 드리겠죠. 이제 한 달 얼마 뒤쯤에 드릴 텐데, 그때는 셀트리온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6개월쯤 선반영한다. 4분기는 10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10월부터 4분기인데 뭐 대략 한 4, 5월 정도부터 주가는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만 더 확인해 보죠.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재고자산, 셀트리온은 언제나 옛날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그 아주 발목 잡히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컸죠. 그러면 작년에 23년도에 재고자산이 22년도에 6,163억 원에서 작년에 3조 414억 원으로 5배가 늘어납니다. 재고는. 이 재고가 이제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오고 5월 중순에 뭐 나오고 이러면은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재고부터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상태다. 이게 이제 하나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고요. 셀트리온의 발목을 재고가 잡고 있었다면 영업활동, 정상적인 영업활동, 아주 정상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영업활동을 31기 때, 그러니까 2021년도에 9,111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2년에 8억 6천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5,371억 원으로 뭐 아직까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럼 이게 2024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1년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2024년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 그 다음에 2025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으로도 충분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의 장점, 주주들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 장점이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 공시를 이미 했고요. 4월 17일 날 했고요.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목적. 순수한 목적이죠. 그리고 장내 매수. 그러니까 장내에 내가 이거 사도 되나? 아니면 이거 팔아야 되나? 막 불안할 때 내 편이 든든한 내 편이 회사가 계속 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7월까지는 뭐 든든한 뒷배가 있다.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지금 뭐 매수해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또 갖고 계시다면 홀딩 당연하고요. 추가로 더 매수하는 것에도 전혀 뭐 토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자, 셀트리온 수급 볼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 43만 주, 기관 74만 주를 사고 있는데 이걸 주로 언제 샀느냐?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샀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고요. 외국인이 43만 주 매수한 시점은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그죠? 지난 4월 29, 30일에만 54만 주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이제 한 3, 4일 전부터 사기 시작한 거라고 봐도 돼요. 기관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일주일 정도 좀 더 일렀습니다. 기관 누가 사고 있냐? 연기금이 사고 있잖아요. 쭉 보세요. 60만 주. 연기금이 산다는 건 장기로 본다는 거예요. 길게 가져가겠다는 거. 지금 셀트리온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18만 원, 17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목표가 30만 원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목표가 정확히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고요. 일봉 차트 보면 중요한 매물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물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일 길게 펼쳐져 있는 매물대의 상단이 18만 1,000원 정도, 18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18만 원 밑으로는 이제 더 안 빠질 거예요. 그런데 고점도 19만 원 정도에 펼쳐져 있습니다. 19만 800원이니까 19만 1,000원 정도에, 뭐 1,000원, 2,000원 정도에.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1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2만 원 정도가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9만 원 정도에서 눌릴 수도 있어요. 이걸 뚫으면은 곧바로 이제 20만 원 이상까지 가겠지만 여기서 눌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9만 원 정도의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좀 해보고요. 19만 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사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여기서 눌리면 21선 정도 뭐 거기까지 밀리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한 5일선, 11선 보면서 계속 딸깍딸깍 올라갈 것 같은데 대략 21선 정도를 보고 그 정도의 목표를 잡고 그 매수를 처음에 시작하는 시초가 처음 매수가가 21선이 1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지금 18만 5천 원. 그러니까 18만 9천 원이라는 주가가 19만 원을 뚫지 못하고 눌릴 때 그 눌림목을 활용해서 18만 5천 원 부근까지 밀릴 때 5일선 정도에서 그때부터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뭐 팔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길게 내다볼 때 지금 24만 원이 최근에 1월 달에 최고 가격이었지만 이게 21년도에 28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전고점도 뭐 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좋게만 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뭐 분명히 이제 증명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재고가 너무 3조 원대까지 쌓여 있는 게 발목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그게 실적 보고서가 나왔을 때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까지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주가는 이제 축축 또 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1분기 실적 보고서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대성파인텍 보면 뭐 하는 회사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사업부, 또 하나는 신재생 사업부라고 해서 태양열 온수기, 보일러, 태양광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부를 10년쯤 전에 2014년쯤에 인수해가지고 이제 사업부 편입을 해놨는데 하지만 지금 이 매출 비중을 보면 비중이 자동차 부품을 뭐 관련된 게 다 합쳐가지고 대략 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현대 기아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 현대 기아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좀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자주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 자동차 그 부품 자동차 업종이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좀 현대차나 기아 실적 컨센서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거는 지금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성파이텍 실적을 보면 작년에 수익 매출액이 294억으로 이제 2022년에 272억에 비해서 좋아졌지만 2021년에 328억에 비해서는 아직 정상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영업이익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21년도에 10억 원 흑자에서 22년에 23억 적자를 냈다가 작년에 20억 적자로 적자 폭을 약간 줄인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나쁜데 좀 덜 나빠진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재무 상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재무 상태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21년도 75억에서 작년에 92억에서 올해 100억으로 재고 자산이 좀 재고가 늘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 채권도 그러니까 매출은 발생했는데 아직 돈으로 받지 못한 외상 장부 같은 거예요. 그게 작년에 80억 정도에서 올해 96억 정도로 좀 이제 늘었습니다. 이것도 제조업체들의 이제 작년 재작년 좀 좋지 않았을 때의 공통점 같은 건데 대성파인텍도 마찬가지고요. 자, 영업 활동으로 21년도에 23억 7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22년에 5억 8천 정도가 까졌고 작년에는 1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영업 활동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원가 그 원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판매가 매출이 그 원가 들여서 만든 것보다 못 미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플러스가 되지 못한 그리고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회사들은 주가가 당연히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에 좀 안 좋은 점이 또 하나 보이는 게 투자 활동이 위축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그래도 46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46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썼던 거죠.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는 33억 5천만 원 정도를 오히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했던 걸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단기 금융상품 처분 20억 현금이 들어왔죠. 처분했으니까 단기 대여금, 단기 손익인식금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처분해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늘리면 보통의 경우 투자를 한다는 것에는 뭐 공장을 산다거나 공장 지으려고 공장 부지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인력을 뭐 많이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 산다든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투자 활동으로 돈이 지출이 되는데 투자 활동으로 돈을 오히려 투자를 뭐 처분해서 현금을 많이 들여놔야 되는 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그 현금 상황이 뭐 그렇게 뭐 이거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뭐 대략 이렇게 보면 그렇고요.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에 사고 있고 이제 개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주가가 990원에서 뭐 1000원에서 950원에서 이렇게 동전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이 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개인이 사면 팔고 뭐 내리고 뭐 이런 핑퐁 게임 같은 그런 흐름이라면 특별히 저는 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998 한 달 전 998원에서 뭐 지금 1004원까지 올라온 13원 오르고 1원 오르고 뭐 8원 오르고 이렇게 이런 종목은 크게 뭐 주가를 가지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약에 보겠다 아니면 뭐 태양열 뭐 이런 종목을 보겠다라고 하면 다른 더 좋은 종목들 재무 구조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종목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갖고 계셔서 신청을 하신 건지 뭐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신규로 만약에 매수할 생각을 하고 보신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면 더 좋겠다. 위험 부담이 크고 좀 더 좀 더 스킬이랄까요?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단기적으로 매매가 더 유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살만하면 모를까. 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은 일단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실적 악화 점점점 21년도에 좋았다가 22년, 23년 점점 고꾸라지고 있는 현상이 주가에도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23년도 5월 2년 아니죠. 이제 1년치 일봉을 보면은 23년도 5월에 1893원까지 주가가 갔다가 계속 하락세에 있는 구간이고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은 초록색 60일선을 뚫지 못한 게 지금 23년도 6월, 7월 그 무렵 이후에 뚫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윗꼬리를 달고 60일선에서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60일선을, 초록색 60일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권하고 싶진 않지만 매수를 하면 했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봉 차트입니다. 외국인이 좀 사고 있지만 이게 뭐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또 매매를 해서 뭐 차익을 거두고 싶다. 그렇다면 저 밑에 스토캐스틱 같은 거 아래쪽에 파란 구간에서 이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게 4월 17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936원까지 빠졌을 때. 그렇다면 1000원 밑에서 뭐 대략 950원 언저리에서 매수해서 한 1000원 정도, 지금 60일선이 1000원 정도에 있으니까, 한 몇십 원 정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900 얼마에 사서 한 940, 50원에 사서 한 1000원이나 1100원 정도에 파는, 뭐 그런 짧은 전략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로 본다거나 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말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40분이 넘어갔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을 좀 더 가볍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뭐 이렇게 생각도 가끔씩 드는데요. 한 뭐 10종목 정도, 뭐 10 몇 종목씩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그냥 차트만 보고 뭐 이렇게 제 의견을 붙여서 보여드리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뭐 제 입장에서는 만들기 편하고 좋은데, 최근처럼 이렇게 실적 보고서들 나오고 요런 직후 정도에는 또 재무제표들 한 번씩 보고 또 이렇게 결산 보고서 한 번씩 정리해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종목을 이해하고 종목에 대해서 좀 전망하고 하는 것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한 달 정도는 뭐 가급적이면 뭐 질문을 해주셔도 거기 답을 할 때도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영상을 만들 때도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평일에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휴가 껴있거나 그럴 때 이제 만들어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자주 못 해드리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